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이 수출도 무너진다.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거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했습니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예.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했다는 것은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예. 지금 조선도 파업을 할 조짐이에요. 파업을 할 조짐이에요. 지금 이대로면 조선도 파업을 한다의 방점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파업의 명분이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세요. 윤석열 정권 퇴진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아니 민주노총이 뭔데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편말을 들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친답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진하란 말 한마디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경제를 완전히 망쳤잖아요. 아마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보다도 경제를 박살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안 했을까요? 국민이 뽑은 거니까.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붙여주면서 늘 말입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존칭은 계속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파업이 스스로 내 눈을 찌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도와야지 하늘도 도와주는데 스스로 자기를 자해를 하는데 하늘이 도와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을 했는데요. 조합원 44,000명, 대한민국 단일의 최대 노조입니다. 파업 시간은 오후 2시간, 오전 2시간, 4시간 파업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생산 차질은 2,000대가 있었고요. 매출 손실은 530억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지금 민주노총은 계속해서 총파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산업별 노조로 같이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동참을.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인 것 같아요. 최고의 권력.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동참하고요. 조선업체들이 동참을 하면 저는 박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대차 노조도요. 굉장히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솔직히. 요구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본급은 호봉 선급분을 제외하고 7% 인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18만 4,900원. 임직원 성과급은요. 순이익의 30%를 달라. 퇴직자 신차 할인은요. 2년마다 25%를 달라. 정년 연장은요. 만 64세까지 연장해달라. 요구안을 보면 이게 그냥 회사 망하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왜 세계 유수의 경쟁업체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과연 현대자동차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현대자동차는 이미 말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거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그 거점에 대한 강화는 더 강해질 겁니다. 자동차 노조가 이러니까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가 현지 생산을 더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한국에다 짓는다고 얘기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안 질 수는 없겠죠. 미국에다 전기차 공장을 짓는데 한국에 안 짓는다? 조지아 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안 짓는다. 그러면 국민들의 집단 대상이 되니까 현대자동차도 어쩔 수 없이 짓는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더 큰 문제는요. 수출이 저는 개박살 난다는 거예요. 수출이. 안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6월 달까지만 보더라도요. 승용차가 53.8%로 수출이 늘어나서 반도체 28%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98.6%가 늘어나서 반도체나 석유화학이 무너지는 것을 커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에 지금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반도체가 아닙니다. 물론 금액 면에서는 반도체가 많기는 하지만 승용차가 지금은 반도체에 줄어든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이게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선박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월 달에 이렇게 파업을 하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말입니다. 노조의 권리를 더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업과 경영청이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기업을 잘 되게 한다는 그것이 명분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것을 명분을 걸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면 정치파업이 무역적자를 그나마 말입니다. 6월에 11억 2,900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거 7월에 적자가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는 적자의 깊이가 더 깊어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무역수지가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보면 낙폭이 쭉 줄어듭니다. 1월 달만 하더라도 125억 3,2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었는데요. 6월에는 11억 2,9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는 것은 우리 수출에 청신호가 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불황형 흑자에 수입을 덜해서 수입이 흑자가 난 그런 구조지만 뭔가 미래를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 파업이 수출까지도 무너뜨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아주 일반적인 명제가 완전히 부서질 겁니다. 아니 스스로 돕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늘이 도와주겠냐고요. 스스로 눈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도와진다는 게 좋아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올해 무역적자 지금 현재까지 262억 1,700만 달러 6월 말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만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과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 이제 민주화는 말도 저는 쓰기도 싫어요. 요즘은요. 그 민주가 다른 민주 같아서. 그 전에 노동 어떤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을 때 비하면 지금은 노동 착취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SNS가 발달돼서.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말입니다. 발악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정부가 반드시 법과 원칙을 기준 삼아서요. 뭐 법과 원칙을 지켰다면 파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노동자의 권리를 두고요. 법과 원칙을 위반했을 때 저는 강력하게 저는 공권력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지금 이대로면 우리는요. 결국 노조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조공화국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번 기회가 저는 반드시
공권력이 회복이 되고요. 국가라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유시스에서 조사를 했는데 46.9%가요.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자, 총파업 찬성을 한다. 찬성을 한다. 잘한다. 파업을 잘한다. 그런데 반대가 42.3%예요. 42.3%.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반대.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저는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간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찬성이 막 50% 넘어서 난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총파업에 대한 의견도 저는 반대쪽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이렇다면 법과 원칙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